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가야겠죠. 네, 세 번째 시간은 바로 철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기억나나요,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하면서 청동기에서 등장했던 나라 있었죠? 어디죠? 바로 고조선. 근데 이 고조선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철기를 들어가고요. 철기가 등장하면서 철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한반도에는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합니다. 우리 이 여러 나라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초기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초기 국가들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철기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경에 고조선에 전파가 되었다. 우리 기억나나요? 어떤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만을 통해서 고조선에 전파되었고, 그래서 만주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청동보다 더 단단하다는 게 특징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농기구와 그리고 무기를 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동기에는 그 농기구는 여전히 석기, 그래도 반달돌칼 이야기했었죠. 그거와는 다르게 다양한 농기구와 무기를 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단하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런 무기들로 인한 치열한 정복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영역이 확대가 되고 국가로 성장하는 나라가 등장하였으니 바로 구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 5개의 국가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무슨 국가라고 한다고? 바로 초기 국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기 국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지도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 합쳐서 우리는 이거를 삼한이라고 이야기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나라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나요? 부여가 등장을 합니다. 부여는 만주 지역에 있는 넓은 평야 지역에서 발달을 하면서 농경과 목축이 발달한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으로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관리들이 각 지역을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마가요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마는 말을 숭배하는 부족이고 우는 소, 그다음 저는 돼지, 그다음에 구는 개 이런 것들 자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들이 다스리는 이 지역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사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출도에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관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의 권력은 어떻게 하다? 약하는 상태다. 그래서 연맹 형태로 국가를 운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출도를 중심으로 왕이 권력이 약해서 이 사출도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왕을 선출하기도 하고요. 이 각 지역의 관리들이 그리고 왕을 아예 폐위시킬 수도 있다. 왕을 자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의 권력이 굉장히 약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풍습으로는 제천 행사,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고요. 플러스로 이거 영상 보는 친구들은 꼭 학습지에 정리를 해주세요. 플러스로 순장, 뭐 왕이나 이제 족장이 죽으면 노예들을 같이 묻어버리는 순장, 그리고 소의 발굽으로 점을 치는 소의 발굽으로 점을 치는 그런 풍습도 있었고요. 결혼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풍습은 바로 형, 사, 취, 수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이 말인 즉슨 요 말은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또는 형수와 결혼한다 라는 제도가 있다 라고, 이거는 영상 본 친구들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네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잘못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12배로 배상하는 일책 12법의 그런 풍습까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이주한 주몽 집단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정치는 똑같이 그러니까 부여에서 이주했기 때문에 부여와 비슷한 계급을 비롯한 5부의 대가가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들이 회의하는 그게 바로 제가회의 같은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풍습으로는 제천행사, 동맹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고, 결혼 풍습으로 서옥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옥제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혼인할 때 구두로 미리 정하고 여자 집에서 본체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그게 서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옥에서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 여자 집에서 살다가 자식을 낳아서 어느 정도 키우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바로 이 서옥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구려에서도 아까 부여에서 봤던 것처럼 형사취수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로 등장한 나라는 바로 옥저와 동해입니다. 색깔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옥저는 옥저와 동해, 일단 공통적으로 정치 발전이 늦어서 고구려의 예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 주로 계속 공물을 바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고구려에 예속이 되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옥저와 동해에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고요. 읍군과 삼로라는 군장, 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옥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동해부터 보면은 동해의 특산물로는 단군, 과하마, 반어피, 이거는 이제 가죽이 되겠고요. 반어피는 가죽, 그 다음에 과하마는 말, 그리고 궁, 화살, 활 이런 것들이 있었겠는데 요것들을 다 어디에다 바쳤다? 바로 고구려에다가 공물을 바쳤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습으로는 옥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공동무덤, 그리고 민며느리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책화가 있었고요. 무천이라는 요거는 아까 제천행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며느리제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여자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신랑 집에서는 그 여자를 맞이해서 성장시켜서 아내로 삼는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며느리.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해 책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화는 산천을 중요시하면서 각기 마을별로 구분이 있었다. 그 부락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나 말로 배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동해 책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동해의 풍습으로 무엇이 있었느냐? 동해는 바로 족외 혼이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이것도 혼인과 관련된 거고, 민며느리제도 바로 혼인과 관련된 풍습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사만입니다. 마지막 사만 같은 경우에는
마한 진한 변한으로 연맹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만에서도 특징은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요. 아까 동해나 이제 그 옥저같이 읍군 삼로 그런 것처럼 신지와 읍차라는 군장이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는 일단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크게 발전을 하고요. 특히 변안과 진안에서는 철을 생산해서 낭랑이라든지 외에 수출을 했다. 철을 화폐처럼 사용할 만큼 철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습으로는 소도라는 곳이 신성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제사장이 사는 이 천군이 사는 지역이었고요. 이 말은즉슨 이 정치를 하는 신지읍차와 천군이 분리되어 있다. 즉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과 10월에 5월 수린날과 10월에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가 있는데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씨를 뿌리고 나서 제천 행사하고 10월에는 추수를 하고 나서 제천 행사를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 오늘 여러분들 한 장 요약을 말씀드리면 철기라는 이 시기를 토대로 만든 각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부여부터 살펴보시면 부여는 특징이 이제 사출도 같은 게 있었고요. 사출도라는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뭐 순장의 풍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형사 취수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에 이어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부여와 연관이 있었죠. 부여로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회의라는 귀족들의 또는 부족들의 회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부여에서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동맹 그리고 똑같이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형사 취수제 같은 것도 같이 있었다. 형사 취수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옥저랑 동해 같은 경우에는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통점으로 왕 없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침략 또는 간섭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옥저의 특징으로는 뭐 있었죠? 그다음 느리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해만의 특징으로는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와 그 다음에 조계혼 부족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조계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사만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왕은 없고 신지와 읍차라는 군장이 다스렸었는데 신성적인 소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소도를 통해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모습 그리고 5월이랑 10월에 제천 행사를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그 결혼과 관련된 것들만 쌤 체크를 한다면 요런 것들이 결혼과 관련된 풍습이 있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었는데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